자, 사전 청약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됐다. 그러면 다른 단지, 다른 주택 사전 청약 또 넣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본 청약은 넣을 수 있을까요? 자, 거주 의무 기간은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정말 궁금하시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도자료가 나왔죠. 3기 신도시 9,400호 등 사전 청약 32,200호 확정. 7월부터 시작해서 8, 9월 달은 쉬고 10월, 11월, 12월까지 32,200호를 확정했다. 자, 그렇다면 사전 청약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본 청약. 이 본 청약 1, 2년 전에 사전 청약을 해서 내가 이 주택의 분양권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찜해 놓는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만 사전청약 제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민간 분양 아니죠. 당첨 가점 얼마나 됩니까?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사전 청약을 하게 되면은 사전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는데요. 그 공고에 나오는 정보는 주택 규모, 면적 세대수, 추정 분양가, 계략적인 도면, 본 청약 시기 등이 제공이 된다. 하지만 추정 분양가는 나오지만 본 청약 시점에 분양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는 유동적일 수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시세보다 약 70에서 80% 정도 저렴할 것이다 라고 뉴스에서 이제 브리핑을 했죠. 자, 그래서 위치 및 공급 물량, 이렇게 지도에서 표시된 지역은 이렇게 많습니다. 자, 표로 보자면 이렇게 1차에서부터 4차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다. 자, 인천 기안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의 1,100세대 중에 신혼희망타운은 300세대 정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성남 낙생이나 성남 복정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 다가 신혼희망타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급 물량 중 무려 절반가량을 신혼희망타운으로 짓겠다. 자, 엄청나게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3, 40대에게 기회를 주겠다. 자, 좋은 의도긴 한데 그러다 보면 5, 60대가 또 역차별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이렇게 보면은 공공 분양이 얼마큼이고 신혼희망타운이 얼마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또 표로 옮겨봤습니다. 기존 표에는 공급 물량과 신혼희망타운만 나왔죠. 여기에서 요거 빼면 나머지 공공 분양 물량도 나오니까 이렇게 보면 좀 알기 쉽다. 그리고 요 빨간색은 뭐냐? 100%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하나씩 보자면 의왕청계, 위례, 성남 낙생, 성남 복정, 군포, 의왕, 수원, 부천, 시흥, 부천 역곡, 동작구, 구리갈매, 역세권. 자, 요 빨간색은 100% 희망타운 물량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검은색은 일부는 신혼희망타운 물량. 자, 의정부 우정 같은 경우는 100% 공공분양 물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과천주암, 우리가 좋아하는 과천에 공급 물량은 1,500세대인데 신혼희망타운이 무려 1,400세대. 공공분양은 100세대밖에 안 됩니다. 젊은 분들한테는 괜찮지만 나머지 분들한테는 좀 아쉬운 뉴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봐도 또 헷갈리죠. 그래서 요거를 또 지도에 한번 대입시켜 봤어요. 지도에 신혼희망타운 물량을 반영시켰고요. 그 물량은 바로 이렇게 형광색으로 칠한 곳. 자, 이런 곳은 다 이제 100% 신혼희망타운 물량이다. 하지만 이 과천 주암 보면은 반만 칠했죠. 100세대 정도는 공공분양 물량이 있어서 자, 과천 주암은 자, 이렇게 반만 칠했고요. 자, 나머지 이런 것들은 다 신혼희망타운. 성남 복정 같은 경우는 자, 1지구는 일반 분양이 있고요. 자, 2지구만 신혼희망타운이다. 자, 위례도 신혼희망타운이고요. 자, 신혼희망타운 을 꿈꾸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물량이 많다. 자, 여기도 그렇고요. 자, 그리고 공공 분양을 신청하실 분들한테는 자, 이런 물량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희망타운 홈페이지에 가면 자, 요런 대출 상품 지원도 해줍니다. 주택가액의 70% 이내 대출을 해주고요. 대출 기간에 금리 1.3%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이것도 이제 뉴스에 나왔죠. LTV도 늘려주고 금리도 1.3% 아주 저금리로 고정으로 해주겠다라는 파격적인 조건이 신혼희망타운이었습니다. 하지만 좀 안타까운 점은 뭐냐? 자, 바로 평형이죠. 신혼희망타운은 46제곱, 55제곱 해가지고 자, 60제곱 안쪽으로만 있는 게 좀 안타깝죠. 자, 요즘에 이렇게 평면도가 자, 공간 활용을 좀 효율적으로 했다라는 점이 있지만 그래도 면적이 작은 건 좀 아쉽다.
자, 그렇다면 사전 청약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전 청약 접수 10일 전에 위치나 호수 등등 해가지고 이러한 정보를 일단 전해주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사전 청약에도 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모든 것에 이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이고요. 자, 이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자, 일단 무조건 그 지역에 거주를 한다면 자격이 된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그 거주 기간을 언제 채워야 되냐?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및 그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주택을 분양받거나 하면 당첨 자격이 취소되고요. 자, 플러스 알파로 의무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당첨 자격은 취소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당첨자는 언제든 당첨 자격을 포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사전 청약 신청이 제한이 된다. 자, 이게 이제 페널티라고 할 수 있죠. 자, 헷갈리시죠? 요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된다면 그 당첨자와 세대원은 다른 곳 사전 청약을 이제 넣을 수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다른 곳 본 청약,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일반 공공분양, 자, 민영 분양 같은 데는 자, 넣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당첨이 된다면 본 청약 당첨 시 사전 청약, 자, 요거는 이제 취소가 자동적으로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일단은 당첨으로 한 개 가지고 있고, 자, 수십 군데 본 청약에 다른 곳에 도전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메리트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사전 청약에 당첨되고 보니까 자, 내가 원하는 위치나 지역이 아니다. 그래서 아니요, 나는 이거 포기를 할래 라고 얘기를 한다면 포기할 경우는 일정 기간의 사전 청약은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사전 청약을 포기하게 된다면 일정 기간 동안은 다른 곳 사전 청약을 할 수 없다. 자,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나와 있진 않아요. 자, 그리고 사전 청약에 당첨되고 구주택, 그냥 일반 아파트, 10년 된 아파트를 구입을 한다. 그러면 구입 시 사전 청약이 취소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전 청약의 당첨자는 자, 본 청약까지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의 홍길동이가 거주를 2021년 6월 달에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2021년 7월 달에 사전 청약이 됐는데 당첨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자, 2년이 흐른 다음에 봉청약이 됐을 때, 자, 이때는 이제 거주 기간을 채워야 된다 그랬죠. 그럼 요때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라면 요 기간부터 해서 투기 가열지구니까 계속해서 2년 동안 거주를 해야 되죠. 그러면 역산을 해가지고 보면 얘는 2021년 6월 달부터 2023년 7월까지니까 2년 넘게 거주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본청약에서 합격. 자, 분양권 받는 거죠. 하지만 거주 시작 사전 청약이 똑같은데 갑자기 봉청약이 자, 2년 못되기 2023년 5월 달에 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 6월부터 5월까지 하니까 23개월이죠. 자, 2년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사전 청약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투기 가열이라 2년을 예로 들었지만 자, 지역마다 거주 의무 기간은 다르죠. 1년인 곳도 있으니까 지역에 따라서 아니면 본 청약이 언제 하느냐 이 시기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꼭 확인하시고 청약에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전 청약 때 계약금 필요하나요? 자, 사전 청약은 말 그대로 퇴퇴퇴 자, 찜 해놓는 거기 때문에 돈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금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사전 청약 꼭 하십시오. 이런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된다면 이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다른 단지들의 여러 가지 분양이 나올 거 아닙니까? 뭐 공공분양, 민영, 여러 가지 입지가 좋은 것들 다 계속해서 꾸준하게 도전을 하십시오. 만약에 다 실패하게 된다면 마지막 남은 사전 청약에 본 청약으로 가면 되는 거고요. 자, 본 청약이 가기 전까지 좋은 입지가 내가 합격이 됐다. 그렇다면 사전 청약을 과감하게 포기하시면 됩니다. 자, 결론은 사전 청약이 당첨이 된다면 봄이라고 생각을 해라. 본 청약이 될 때까지 다른 청약들이 많다면 더 좋은 입지가 나온다면 과감하게 다른 청약도 신청을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신청을 하는데 또 중요한 건 뭐냐? 부적격자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 보시면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입주예약자 선정이 취소된다면 그 일정 기간 동안에는 다른 주택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첨이 되더라도 부적격자가 된다면 다른 사전 청약을 하는 데 있어서 일정 기간 동안은 청약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니까 자, 꼼꼼하게 부적격자가 되지 않도록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험 한 개 들어놓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전 청약 여러 군데 될 때까지 꼭 많이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당첨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7월부터 시작되는 사전 청약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른길 부동산이 응원하겠습니다.